대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가 아니라 강도만 얘기하는 거죠. 강도. 강도에 대한 비파괴 검사니까 먼저 종류와 특징을 먼저 얘기해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이게 공법 유형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뭐죠?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이에요.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슈미트헤머를 한다고 한다면 철근 부분을 때리면 그 철근의 강도가 반영이 되죠. 또 굵은 골재가 노출이 되거나 허니콤 부분을 때리면 강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과소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어느 위치를 때릴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내력벽이나 이런 부분에 때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비내력벽 이런 데다 때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 기둥이나 아니면 보호 근처에서 때리면 아무래도 구속 조건 때문에 강도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선정, 즉 대표 위치 선정에 대한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대표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종류와 특징을 얘기한다면 종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비파괴하고 부분 파괴. 순수 비파괴, 그 다음에 부분 파괴가 있죠. 부분 파괴. 자, 순수 비파괴 같은 경우에 부분 파괴가 있는데 순수 비파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초음파, 또 타격법. 타격법은 이제 슈미트헤머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하나 얘기하면 공진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진동을 줘가지고 이제 어떤 강도의 특성을 추정한다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 더 하면 이제 머티러티, 적산온도 이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수 비파괴, 부분 파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풀아웃, 브레이커법, 풀아웃, 또는 브레이커법. 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첨부된 학퀴즈에 나온 것처럼 충격 탄성파법도 있죠. 충격 탄성파법.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특징을 얘기한다면 특징을 열거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특징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자면 머티리얼티에 대한 강도 추정 원리 또는 초음파법에 따른 강도 추정 방법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특징을 하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시 주의사항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시험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개개별로 쓸 수도 있어요. 머티러티의 주의사항 또는 이제 초음파법의 주의사항 타격법의 주의사항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공공 무슨 현장에서의 초음파법을 얘기한다면 초음파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사항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슈미트헤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죠? 슈미트헤머 같은 경우에는요. 슈미트헤머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보정이 중요하다. 즉 각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풀아웃이나 브레이크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대표 위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위치. 즉 구속 조건이 없고 철근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표 위치 선정의 고려사항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말고도 시험 전에 뭘 쓸 수도 있나요? 시험 전에 책임 기술자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하기 전에 시험 전에 책임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자에 대한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시험실에 대한 부분, 시험자에 대한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장비 있죠. 장비, 슈미트헤머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교정 시트라든지 캘리브레이션 시트라든지 우리가 이제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어떤 이제 시험 성적서, 검교정서 또는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의 위치나 시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책임 기술자가 시험 전 검토 사항 이런 얘기도 끌 수 있나요? 책임 기술자가 해야 될 시험 전 검토 사항 이런 얘기도 대제목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사라고 한다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험 전에 책임 기술자로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죠.
제대로 된 시험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류, 특징, 유의사항만 쓰고 만드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위치, 즉 시험 위치의 선정 시 고려사항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또는 시험 전에 우리가 이제 책임 기술자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나 검토사항은 어떨까요? 이런 대제목은 없죠. 예,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위임을 하고 시험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했다면 시험 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죠? 만약에 강도에 대해서 부적합계소가 나왔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부적합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도 중요하겠죠. 어떤 조치를 할 거냐 하는 거죠. 즉 강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떨어졌을 때, 아니면 경도가 확보됐을 때 이런 조치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적합, 강도에 대한 어떤 기준 미달 시의 조치 사항 이런 얘기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종류,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되겠는데 요 앞뒤로 우리는 뭘 생각한다? 시험에 대한 시험 전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시험 후에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기술사라는 거는 관리자이자 책임자인데 관리자와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런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비파괴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먼저 우리 책임 기술자가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 검토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시험 결과에 대한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책임 기술사처럼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많이 보고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답안에 모식도 그래프 같은 도식화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